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면 갈수록 참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 내공이 쌓여서 더 쉬워질까요? 거꾸로 더 어려워지죠. 공감들 하실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신의 생계,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나의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장 생활을 거의 평생에 걸쳐서 하게 되죠. 가장 좋은 일은 이왕 길게 해야 되는 직장 생활인데 가능한 즐거움이 좋잖아요. 덜 힘들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은 이런 행동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유리해집니다. 라는 어떤 대표적인 5가지 꿀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절하예요. 어떤 대상이나 일이나 이제 막론하고 일단 폄하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가 맡은 업무, 자기가 하는 일을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여겨요. 그렇게 또 말해요. 직원들한테. 관리팀이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관리팀인데 거기다 대고서 우리가 영 뒤치다거리나 하는 주제지 이러면서 비비 꼬면서 이렇게 따까리라는 운동 이렇게 자기의 부서 업무를 이야기하는 사람. 심지어 그 팀의 리더가 그렇게 말한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뭐가 되겠어요, 그죠? 자기의 업무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폄하하지 말아야 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회사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 그건 매너가 아닌 거죠. 사실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이 회사에서 가장 핵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리더의 경우 이제 우리가 어떤 회사든 어떤 성격의 회사든지 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서가 있고 또 약간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사실. 근데 내 부서가 그 소외된 축에 속한다. 거기에 내가 리더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리더의 역할은 어떤 건가 하면 팀원들의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게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그 리더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일할 때 일의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다. 그러면 내 일에 대해서 절대로 폄하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로열티가 없는 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툭하면 회사 욕하는 거예요. 툭하면 퇴사를 궁리한다는 이야기를 겁도 없이 하는 거죠. 기업 강연 가서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지금 당신이 다니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였는지 모를 겁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여러분? 막 그렇게 얘기해요. 퇴사 후에. 그때 알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정말 늘 불만이 많았어요. 회사에 대한 평가, 내가 다니는 회사지만 굉장히 그 평가에 대해서 야박했어요. 근데 이제 퇴사하고 제가 이제 제 회사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입장이 돼 보니까 정말 예전에 다니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였더라고요. 다들 이제 퇴사하고 나서야 이제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일단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거냐. 이거 원칙을 딱 정해두는 사람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사람하고 결과가 대단히 직장생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 피우면서 점심 먹으면서 입만 열면 불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대해서. 직장 상사 욕했다가 후배 씹었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좋은 일로 여기냐는 말이죠.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애먹고 고생하면서 입으로 다 털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을 동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면서 왜 자기한테 신뢰감이 없지?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대표적인 거. 뻑하면 그만둔대요. 그러면서 실제 그만두지는 또 안 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는 동생이 소개해서 어디 회사에 오라고 오퍼를 받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가면서. 처음에는 호응하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직장 상사랑 갈등 있는 김 과장이라고 치자고요. 팀장이랑 이제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받아서 내가 이놈의 회사 때려치운다. 그러면서 또 안 때려치워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무능한 김과장 되는 겁니다. 무능한 김과장. 뭐 여기 계속 다닐 필요가 있을까? 뭐 비전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러면서 또 계속 다녀. 그런 소리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게 막 계속 입으로 그런 소리 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신뢰도 면에서 평판 면에서 대단히 차이 납니다. 왜 그렇게 자기 말등 찍는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만두는 거 좋아요. 그런데 조용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한 방에 퇴사하는 사람이 진짜 유능한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매너 부재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사실. 매너가 좋냐, 나쁘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너가 바탕이 되지 않은 일은 뭐 이런 잘한다라는 평가, 이거 얼마 못 가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하는 경력사원이 스카우트해서 우리 회사에 왔어요. 오자마자 큰 계약건을 하나 딱 터뜨린 거예요. 다들 와 역시 소문대로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 계약건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은 법이에요. 주식은 그렇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 경력사원이 막 나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으쓱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막 그러면 이제 자기가 으쓱해져가지고 뭐 선배급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그냥 대충 그냥 무시하고 막 예의를 깍듯하게 차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일이 바빠서이기도 하고 뭐 인사도 뭐 대충대충 하면서 뭐 어울리지도 않고 이러면 처음에 두각을 막 나타냈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정말 뿌리박고 이제 안정되기 되게 힘듭니다. 매너가 그렇게 중요해요. 작은 매너에 사람이 호감이 가질 수도 있고 무심코 매너 없이 행동하면 사람의 마음을 탁 닫아버리거든요. 한번 탁 닫힌 마음은 어때요? 열리기 쉽지 않습니다. 매너 있게 보이려면 무조건 인사만 잘해도 일단 반은 해결 난 거예요. 또 하나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참 매너 중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 매너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무조건 내가 먼저 밝게 인사하고 기브 앤 테이크 기법까지 강해지면 매너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직장 상사가 밥을 사면 그게 법카로 샀든 개인 돈이든 간에 관계없이 대단히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커피라도 자기가 사는 거죠. 자기는 법인카드 없으니까 개인 뭐 돈으로. 뭐 술을 얻어먹었으면 다음날 뭐 숙취 음료, 해장 음료라도 사서 책상에 올려놔야 되는 거죠. 기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선배가 사는 게 당연하고 뭐 지 돈으로 샀어. 다 회사 돈으로 샀지. 이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지 않는다. 그거는 매너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난번에 이제 예전 같이 직장에서 일하던 선배들을 만나서 옛날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회식하고 술 마시고 그러면 이제 같은 집 방향인 이제 선배들하고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이럴 때 택시비를 항상 선배들이 내는 걸 그땐 왜 당연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제가 그 선배들, 그때 택시비 계속 냈던 선배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그런 게 어딨어요. 이제 제가 철이 없었던 거죠. 그야말로 후배들이 철이 없었던 거죠. 지금도 예전에 저처럼 이제 철없이 선배가 사는 게 당연해, 선배가 택시 내는 게 당연해 라고 여기고 있는 직장인들이 있다면 그건 매너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알려주는 방송이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제 매너를 지키셔야 돼요. 받은 게 있으면 반드시 작게라도 보답하는 게 그게 바로 사회생활 매너라는 거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번째는 공과 사 구분 안 되는 거. 이거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친하면 무조건 형, 동생, 언니, 동생 하자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도 가족처럼 우리는 하나 이런 거 아주 이제 예전 유물이에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요. 언니라고 해도 되죠? 뭐 형이라고 불러. 막 이런 유형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으키기 쉽습니다. 왜 그래요? 그 명칭 때문에 선을 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친하다, 동생이다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놓으면 공과 사 흐려질 수 있어요. 친하니까 사생활을 뭐 공유하기가 쉽잖아요. 뭐 연애사, 부부간의 갈등, 가족들 간 뭐 부채 문제, 다른 동료들에 대한 루머 얼마나 많아요. 사실 끝도 없죠. 그러다가 말이란 게 어때요? 다 이게 돌고 돌아요. 너만 알고 있어. 우린 친하니까. 이러다가 말이 밖으로 잘못 흘러나가면 그분에 대해서 왜 너한테만 얘기한 걸 얘기했어? 막 이렇게 탓을 하면서 갈등 생기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전한 사람 잘못보다는 처음부터 말한 사람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회사에서도 아니 형 같은 나한테 그걸 뭐 네가 조금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안 봐준다고? 괘씸한 것, 막 뒤통수 맞았네 이러는 거, 이게 다 공과사 구분 못하는 거죠. 공과사 구분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요. 네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섯 번째 어떤 걸까요? 이 직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마추어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이제 딱 티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티나는 거. 어떤 때 부정적인 티나요? 내가 기분이 상했을 때도 그렇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또 부정적인 티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일을 시켰는데 얼굴이 딱 굳어. 그리고 대답을 잘 안 해. 그리고 자기 자리로 직장 상사가 이제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한숨 쉬어. 자리에 앉아서 막 키보드를 빡 두들겨. 대체 누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 상사 확 열받는 거죠. 그게 바로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막 싫어하는 티 내는 태도 자체가 자기만 손해보는 아마추어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들도 사실 그렇게 이제 그 티나는 거, 아마추어 같은 분들 의외로 많죠. 임원한테 깨지고 나와서 후배 불러갖고 막 화풀이하고 모니터 앞에 막 이렇게 한숨 푹푹 쉬면서 넋 놓고 막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 리더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요, 사실 직장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유롭지 못한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열심히 성실하게 잘해보고 싶지만 이 다섯 가지에 다들 조금씩 걸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이 다섯 가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내가 조금 더 노력하자, 이런 어떤 태도만으로도 오늘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 한 뼘 더 성장했다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